돈을 벌자 한마디죠. 그냥 이제 뭐 돼지고깃집 그리고 이제 뭐 포차 밤에 나가서 새벽까지 해야 되는 자영업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케어하긴 힘들겠다. 구글링해서 울팡 웹페이지 찾고 5일 뒤에 피터라는 대표가 메일로 회신이 왔죠. 실제 미국 대표를 처음 본 케이스였던 거죠. 그 메일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네. 인생이 바뀌었죠. 실제 뭐 건물 투자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때 울팡을 오픈할 돈으로 그걸 샀으면 지금 10년의 시세 차익이 거의 한 300억 정도 올랐어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분 만나러 오셨어요? 아, 오늘은 PD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할 겸 스테이크 집을 왔어요. 이 스테이크 집의 대표님을 모시고 좀 얘기도 나눌 겸 해서 왔습니다.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한국의 스테이크 문화를 조금 바꾸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죠. 우리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크 왕 최채환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아시게 되신 거세요? 저희는 이제 부동산 디벨로퍼 모임에서 만났고요. 친한 동생입니다. 스테이크 집을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지? 롭스가? 운영 중인 건 8개. 공사하고 계약 체결된 것 포함하면 6개 더. 총 14개 정도 이제 상반기에 이제 다 운영할 계획이고. 그럼 이제 쭉쭉쭉쭉쭉 이제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올해는 한 20개까지 직영으로. 저희는 다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이제 한 20개 정도까지 이제 오픈할 계획입니다. 요식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지, 처음에? 요식업을 시작하게 된 건 원래는 정치의 꿈을 좀 가지고 있는 나름 학도였고 실제 현실 정치에 와서 한 1년 정도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나의 의지만으로 이제 내가 생각하던 정치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고 돈을 벌자 한마디죠. 그냥 요식업은 돈을 벌기 위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 이 상대적으로 낮기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누가 이제 돈을 대고 누가 이런 기회를 해봐라 하는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외식업에 처음 들어왔었죠. 자, 지금은 스테이크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또 다른 요식업 하지 않았나? 그 시작은 이제 그냥 자영업이었죠. 이제 뭐 돼지고깃집 그리고 이제 뭐 포차. 그때 당시 대구에서 강남포차라는 거 만들어서 그때 취지도 사실은 포차로 강남 진출한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강남포차라는 거 했고 이제 뭐 디저트 카페도 운영했고 자영업들을 이제 시작을 했었죠. 울프강이 내가 아는 그 뉴욕에 있는 그 울프강. 그렇죠. 그지? 네네. 그걸 어떻게 한국에 가져온 거야? 제가 그때도 대구에서 이제 외식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대구에서 자영업 하던 것들은 밤에 나가서 새벽까지 해야 되는 자영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는 이제 할머니도 그때 계셨고 어머니, 와이프 이제 먹여 살려야 될 여자가 3명인데 이분들을 케어하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음식 장사를 하자, 음식으로 좀 돌아서자 생각해서 떠올렸던 게 이제 울팡이었죠.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을 하와이 가서 그때 찾았던 곳이 이제 울팡 스테이크 하우스였고 엄청 맛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거 기회 되면 한국에 가져가야지라는 정도로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었죠. 그래서 이제 울팡에 그냥 콜드메일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울팡을 어떻게 컨택해야 되는지 방법도 몰랐고 구글링해서 울팡 이제 웹페이지 찾고 그냥 메일도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컨테거스에서 이제 뭐 후기나 피드백을 주는 곳에다가 이제 메일처럼 적었던 거죠. 7개월 전에 허니문에서 울팡을 몇 번 먹었고 한국에도 애기가 태어날 건데 이걸 가지고 와서 애들 한국에서 이제 이걸 먹이면서 키우고 싶다. 그 메일 보내고 2주 기다렸는데 회신 오진 않았어요. 한 번 더 똑같이 보냈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5일 뒤에 피터라는 대표가 메일로 회신이 왔죠. 그때 당시에 일본 롯본기에 1호점을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롯본기 오픈을 마치고 뉴욕에 갈 테니까 그럼 그때 뉴욕을 올래. 14년도 3월 달에 준비를 해서 뉴욕을 가게 된 게 이제 실제 미국 대표를 처음 본 케이스였던 거죠. 그럼 그냥 진짜 나 한국에서 이거 하고 싶다. 이렇게 그냥 메일을 보낸 거네. 그쵸, 사실. 근데 답변이 온 거네. 답변 왔죠. 네, 2번 만에 왔죠. 그 메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데. 근데 뭐 그 메일 지금 보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장문 수준도 약간 너무 좀 그렇고 정주영 회장님의 그 유명한 어록이 있죠. 해봤니? 그 메일 하나 보내는 게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내서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뭐 퇴짜 맞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뭐 정리하면 되는 거지 굳이 해볼 거리라는 굳이 뭐 후회를 할 필요는 없다. 구글링하고 그 메일 주소를 찾고 컨택어스 찾는데 메일 보내는 것까지 해서 최소 30분 안 걸렸으니까 뭐 30분 투자해서 지금 결과를 찾은 거죠. 그 메일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네. 인생이 바뀌었죠, 실제. 나는 사실 롭스를 좋아해서 정말 많이 와봤는데 정말 맛있거든. 근데 이 가격이 너무 합리적이야. 야, 가격 대비 이 맛이 너무 괜찮은데 그래서 롭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롭스는 저희가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게 정통 스테이크의
대중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프항은 이제 파인다이닝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 장벽이 높죠. 이제 가격이나 정말 특별한 날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 좋은 손님 오셨을 때 가는 것처럼 그런 특별함을 좀 갖추고 있는데 근데 왜 스테이크는 비싸일까? 왜 꼭 비쌀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죠. 울프항의 이제 11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좀 축약해서 대중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게 이제 롭스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으로는 미국 가전식 스테이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 어느 집이라도 가더라도 꼭 있는 필수적인 스테이크의 구성들을 좀 합리적인 가격에 풀어보자. 좀 더 대중적인 스테이크의 포지셔닝을 위해서 만든 브랜드가 롭스다. 이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폐업률이 엄청 높은데 그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창업이 너무 쉽다라는 거. 당연히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관련된 업종에 대한 다양한 분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좀 쉬운 환경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쉽게 창업하는 경향 거기에 조금 부족한 공부나 연구나 뭐 그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라 생각하죠. 대표님도 그 여러 리테일 많이 해보셨는데 요식업은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아, 요식업은요 정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랑 이런 건 제가 조금 해보겠는데 요식업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음식이잖아요. 사실상 사람 쓰는 것도 힘들고 이 음식 다루는 것도 정말 힘들고 한 번 탈라면 끝장이에요. 저는 요식업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친구를 옆에 두고 저희 건물에 롭스를 넣는 거 그런 거를 좀 구상 중입니다. 들어오실 거죠? 좋은 거래 조건이 되면 당연히 들어가죠. 롭스가 좋아하는 그런 상권이 또 있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반경 내에 오픈을 합니다. 어떠한 입점 제안을 받으면 아웃백 스테이크가 근처에 있는가라는 걸 첫 번째 제일 먼저 왜냐면 스테이크는 누구보다 많은 그 상권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아웃백이 있지 않은 곳에 대한 상권에서는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가 있는가, 주거 배우지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만족할 수 있는 상권을 선호하죠. 오피스가 있는가, 주거 배우지가 있는가, 혹은 아웃백이 있는가. 그렇죠. 네네. 확실하네. 아웃백 있으면 뒤에 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명확하게 그 아웃백과에 대한 경쟁사라고 하기에는 아직 뭐 저희가 너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그래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건물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 임대료 내느니 내 건물에서 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다들 뭐 건물 투자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본 적 있어? 관심 당연히 있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서울에서 한 11년 정도 이제 외식 사업 식품을 하면서 공장은 다 매입을 했는데 아직 저희가 들어가는 매장의 건물을 매입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울프항 스테이크하우스를 한국에 가지고 오면서 2013년도, 14년도에 7월 달에 이제 지금 현재 청담점에 대한 그 임차 계약을 했는데 그때 울프항을 오픈할 돈으로 그걸 샀으면 지금 10년의 시세 차익이 거의 한 300억 정도 올랐어요. 그 건물이. 나는 울프항을 운영을 안 해도 편하게 사는데 그때 레버리지라는 개념도 몰랐었고 건물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못 했었고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만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건물에까지 뭐 매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그때는 몰랐던 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고 지금 이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롭스라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놨으니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입점할 수 있는 곳에 매입을 하고 컨텐츠를 저희 걸 넣는 것에 대한 고민은 뭐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옥을 사고 아래에 또 롭스를 넣고 네네. 이런 식으로 또 가면 되겠네. 자, 오늘 뉴욕에서 엄청 유명한 그런 스테이크하우스 울프강 그걸 한국으로 가져온 대단한 우리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 같지 않아? 아니 내가 요식업을 해 그럼 건물을 살 수 있잖아. 사서 내 거 넣으면 되지. 난 요식업 못해 근데